세상에는 규칙을 지키고 깨고 창조하는 룰 테이커, 룰 브레이커, 룰 메이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규칙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예측을 했다 하면 또 새롭게 바뀌고 또 바뀌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다르게 배워야 다르게 성장한다라는 책입니다. 교육 전문가 조훈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한 자녀 교육법이라고 써 있는데요. 행복한 자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창의 융합형 인재, 이 두 가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총 6개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챕터별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부모 재정의 중심은 이런 제목으로 첫 번째 문을 여는데요. 요즘 하우스푸어다, 카푸어다 이런 말들 들리는데 만만치 않게 들리는 것이 바로 에듀푸어입니다. 과도하게 교육비를 지출해서 가난해진 상태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배우는 시간보다 3배가 더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으로 투자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돈을 벌면 성공한 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라고 가정한 16년의 교육기간에 곱하기 3, 이 3배를 하면 48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뜻인데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을 27살로 정했을 때에는 75세까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배우는 기간을 줄이고 입직 연령을 낮추고 경제활동을 조금 더 오래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열화된 진학교육 중심에서 직업 중심의 진로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전환돼야 한다라고 챕터 1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챕터 2.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은 있다. 6세부터 초등학생 그리고 중2병을 앓고 있는 부모들의 고민을 Q&A 방식으로 흥미롭게 풀어간 내용이고요. 공통적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은 부모의 눈높이로 아이를 보지 말라. 부모의 학습 목표에 아이를 끼워 넣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삶의 주도권을 찾게 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면 된다고 하고요. 칭찬과 지지를 해주고 또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도록 인내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3. 4차 산업과 창의 융합 인재.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일축합니다. 협력하는 괴짜. 협력하는 괴짜야말로 미래 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계와 차별화되면서도 기계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미래 인재다라고 하는데 기계와의 상생 또 협력 이런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알파고를 만든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알파고 4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2015년 10월 판후이 2단을 이긴 판, 2016년 3월 이세돌 9단을 이긴 리, 세계 챔피언 커제 9단을 이긴 마스터, 2017년 네이처지를 통해서 공개된 알파고 제로. 알파고 제로는 사흘 만에 알파고를 이기는 기록을 만들었죠.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알파고의 특징은 강화된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전략을 발견하는 기제가 있고요. 알파고 제로는 인간이 만든 기보나 수를 학습하지 않고 오로지 바둑의 규칙만을 가지고 스스로 바둑의 이치를 터득했다라는 점이 특별한데요. 이 부분이 인간의 선입견과 한계로부터 자유를 획득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도 화두가 되고 있고 또 걱정거리이기도 한데요. 곧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는 지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점이 특이점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통제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면 이건 너무 공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존의 가치에 매여서 학습하는 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괴짜로는 로봇보다 나은 창조성을 이끌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협력하는 괴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4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직업. 저자는 변호사나 의사, 유튜버 같은 특정 직업을 미래 진로로 이야기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합니다. 자기 모순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6가지 테크놀로지 분야로 본 10가지 직업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0페이지의 표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일단 6가지 테크놀로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그리고 문화공학, 소재공학, 환경공학, 우주항공공학으로 정의합니다. 이 6가지 분야를 통해서 본 직업은 빅데이터 큐레이터부터 네트워크 메신저, 니즈 디자이너, 디지털 파놉티콘까지 10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나는 어떤 분야와 맞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짧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의 상징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부패다라고 대답했고요. 창업은 치킨집을 차리는 것,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상징은 부패고 창업은 치킨집을 차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 청소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심어주게 된 어른이 문제일까요? 좀 인식이 심각한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오면서 창업을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생계형 창업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자발적 창업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챕터 5 대학의 혁신을 생각한다. 전반적인 내용은 사회적 추세를 이해해야 한다, 산업의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 난양공대를 비교하면서 난양공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를 살펴봤더니 학교와 기업, 정부가 연계된 협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난양공대의 평가 주안점을 보면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고 내재화했는가라는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웠습니다. 공평과 공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정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평함이 n분의 1의 개념이라면 공정함은 골프에서 핸디캡을 주듯이 핸디캡을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공정도 공평도 아닌 차별적 대우를 당하는 곳도 있다. 또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 전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는 분명 차별적 대우를 받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당면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혁신적이고 차별적인 노력으로 노련한 너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공정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훈 교수가 쓴 다르게 배워야 다르게 성장한다 라는 책과 함께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책이었던 것 같고요.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성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